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저희가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경찰의 네. 대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저희가 경찰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뭐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 주체가 없는 행사, 경찰의 권한이 없다. 이 부분을 일단 좀 한번 짚어주시죠.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변명입니다. 네. 예, 분명히 우리 사회에 많은 참사들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행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과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네. 제도적으로 규정을 해놨고 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구체적으로 위험을 예견했을 때 위험 방지의 책임을 경찰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의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네. 그러한 법적인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현듯 주체자를 들고 나오면서 그럴듯하게 변명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런 입장들이 너무 네. 화가 나는 네. 상황인데 초반부터 뭐 지휘체계도 그렇고 굉장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 출신이었던 저도 그리고 현직 경찰들도 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반응들이 그래요?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서울시의 그 경찰청과 서울청이 관리해야 될 상황은 두 개였거든요. 네. 광화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 시위 상황, 네. 그리고 강남 서초, 그리고 홍대, 그리고 이태원에서 있는 할로윈데이 상황. 네. 예, 이 두 상황이었는데 이 두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경력을, 모든 가용 가능한 경력을 집회 상황 대비해 전부 경직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일체의 지원 없이 각 서에서 알아서 이 할로윈 상황에는 대비해라라고 하면서 서울청과 경찰청은 철저히 그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예, 이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문제네요. 네. 예.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경직된 운용을 예. 이제 문제로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참사 직전에 집회가 8시 반에 네. 이제 철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끝나고 경찰 인력도 이제 철수했다. 도대체 왜 그 경찰 인력들이 이태원 쪽으로 오지 못했을까? 이게 참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참 궁금하시죠? 네. 그날 그 서울청에서 관리하는 두 개의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 각각의 상황에 서울청에서 어떻게 그 대비해야 되는지 자체 대비서가 있었습니다. 이 주말 주요 집회 안전 대책이라는 그런 그 보고서를 작성을 예. 하고 거기에 총 67개 부대 인원으로는 약 4천 명 정도 되는 경력을 이 집회 대비를 한다라고 가용 경력을 그렇게 동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용 경력들이 할 일을 집무실 절대 안전 확보. 첫 번째가요? 예. 그리고 집무실 인접 진입로의 견고한 차단선 구축. 구체적인 임무를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천 명의 이 가용 경력을 단 한 명도 빼서 다른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탄력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집무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집무실의 그 차단선을 구축하는데 네. 아주 경직되게 서울청의 경력이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거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누구의 의지인 거예요? 이거는 서울청장, 경찰청장이 전체 상황을 보고 이날의 현장이 크게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의 현장의 경력들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집회 대비 중에 큰 주요 집회가 18시경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 큰 주요 집회 두 개에 대비했던 경력들은 당연히 서울청장, 경찰청장은 이태원 상황을 체크하고 그쪽으로 경력을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네. 거기 상황은 체크할 생각도 안 하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 진입로를 차단하는데 계속 경력을 추가로 보충하고 배치하는 그런 경력을 운영을 한 겁니다. 가장 윗선에서는 그렇게 경력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용산서는 헬로윈 나흘 전부터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구를 했는데 네.
서울청에서 이를 묵살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울청은 또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진실 청과 서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서울청에서 겁니까?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예.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공식 요청은 있다는 거고요. 아. 일선서에서 청해 보고할 때, 예. 청해 보고할 때 이 현장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위중해지니 그 기동대를 요청을 해달라, 경력을 요청해달라고 할 때는 예. 당연히 비공식으로 하는 아. 겁니다. 왜냐하면 상부에서 필요한 경력 운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전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무전에 그 기록들이 당연히 후일날 상부의 그 경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행상으로도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행안위 전체회의 혹시 보셨습니까? 너무 보는데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 행안위에 참석한 용산구청,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네. 정말 이번 재난 안전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네네네. 나와서 하는 변명 정말 일말의 책임감을 과연 느끼고 있는 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네, 수밖에 그래서 없었습니다. 저희가 잠깐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8시 40분에 참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녹사평역 경찰 1개 중대 있었죠. 그 다음에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에 집회 시위가 없었는데 2개 중대가 있었죠. 맞죠? 맞습니다. 빈집을 있는 대통령 관저에 200명의 기동대 있었죠.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이 병력들의 1개 중대만 8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병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는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예, 진작 그 동의하죠?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난 아쉬움이 아니 세상에 세계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가 112 센터에 보내고 119에도 보내고 서울시장에 있는 다산 콜센터 110에도 보냈잖아요. 죽어간다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찰국 신설 이후에 경찰들은 정무적인 곳에 관심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국 신설을 함으로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손에 들어있는 거는 경정 이상의 승진 및 보직권입니다. 네. 이 인사권을 가지고 네, 있는 인사권. 건데요. 그런데 경찰의 경력을 배치하고 활용하고 대비하는 것은 경정 이상의 경찰들이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찰의 주요 그 치안 활동의 의사결정권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 그 참사에서 보시다시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장을 전혀 모릅니다. 네. 네. 현장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현장을 전혀 모르는 또 알 수도 없는 장관이 이 현장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 경찰들의 인사권을 다 손아귀에 쥐고 있으니 현장과 이 괴리되는 경찰의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된다라고 했었고 네. 그러한 배경이 작용한 것이 네. 이번 참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의원님께서 추측을 해서 저한테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궁금한 게 그러면 경찰 지휘부는 머릿속에 이 집회가 우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약 단속? 뭐 왜냐하면 일각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여쭤보는 네. 겁니다. 더 우선시했던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집회 대비가 가장 우선일 집회. 거고, 예. 네. 그리고 그 137명을 그날 용산서의 서울청에서 네. 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137명 중에 그 10만 그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무복을 입고 경광봉을 들고 확성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인력들은 전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근무백을 입고 있는 26명 교통기동대는 그 도로에서 차량 소통을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32명, 32명의 파출소 직원들은 들어오는 112 신고에 출동해서 신고에 대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무복을 입고 경광등을 들고 우측 통행하십시오. 아니면은 혼잡하니 당분 잠시 그 걸음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인력들이 전혀 배치가 되지 않은 거죠. 안전에 대한 인력은 전혀 없었다.
그렇죠. 네. 그 마약으로 배치된 인력들을 네. 보내려면은 네네. 서울청장이라면 근무복 우선을 먼저 지정을 했었어야죠. 근무복을 입고 경광등을 들고 혼자 그 활동을 해라. 이게 인력 배치의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석연치 않은 점이 사고 대응 부분이에요. 용산경찰서가 참사 3일 전에 헬로윈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오늘 네.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특수본이 참사 후에 이 보고서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을 했고 누가 삭제를 했는지 들여다 봤더니 용산서 정보과장이 지시를 내렸고 심지어 보고받은 직후에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 상황에 집중하라면서 경찰관의 보고를 묵살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 보고서 보니까 사고 예.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해가지고 예. 네. 위험을 경고한 보고서더라고요. 그 용산서의 그 헬로윈데이 치안 여건 분석을 한 것을 보면은 네. 제한된 구역 내에 밀집된 인파가 밀집된다라고 하면서 구역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 구역에 정확하게 이 참사의 현장이 네. 들어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용산서에 근무를 하면 네. 당연히 아는 관내의 치안 상황이고 네네. 정보과장도 당연히 정보 분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네. 보고서라는 예.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묵살했다라는 보고가 네네. 나왔는데 저는 그 보고 사실의 개연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네. 서울청의 그 주말 주요 집회 안전 대책의 보고서를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이 집회 대비 와 관련된 내용은 집무실의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진입로에 집무실 인접 진입로에 견고한 차단선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활동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보과장이 했다라는 그 말에 대한 보도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집회에 대해서 네.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하나의 또 방증이 될 수 있겠군요. 관심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만 이태원의 상황을 서울청장이라면 경찰청장이라면 네. 당연히 확인하고 체크하고 네. 보고가 안 올라와도 물어봤어야죠. 물어보고 그런 112 상황 신고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경력들을 유연하게 활용을 해서 인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삼각지 근무복도 입고 그러니까요.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보내면 바로 배치가 될 수 있는 경력이었습니다. 네,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지금 뭐 철저한 진상 규명 모두가 다 원하고 네. 그냥 습관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책임 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 그 행안위에서 대답하는 것처럼 그 변명하는 그런 그 기회의 장으로 진상규명이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떤 의미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의 거취를 먼저 정리시킨 후에 네. 그리고 나서 해당 그 정부와 재난안전관리부서와 그리고 경찰로부터 들어오는 자료를 받고 철저한 자료를 받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책임자로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는다 한들 제도가 미비했다 이런 변명밖에 더 듣겠습니까?